안녕하세요. 언제나 열정적인 학교 수학학원입니다. 이번엔 얼마 전에 실시한 2022년도 1학기 하안중학교 3학년 중간고사 문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객관식으로만 22문항의 출제가 되었죠. 하안중학교 유형별 문제는 매년 똑같이 출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하안중학교 난이도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번 2022년도는 중문제 5문항, 하 문제가 20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상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난이도는 순순히 객관적으로 저가 판단을 해서 레벨을 결정한 것이라고 보실 수가 있지만 제가 조금 하안중학교를 감안해서 난이도를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상문제가 출제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작년 21년 같은 경우는 상문제 하나, 중문제 11, 하문제가 13개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던 걸 비교한다면 다시 말씀드려서 작년에 중상 문제가 12문제로 거의 50%가 중상 문제에 해당하는 문제였다는 걸 감안한다면 이번 22년도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쉽게 출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자, 그 중에서 문제가 가장 어려웠던 킬러 문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킬러 문항은 이번 객관식 19번 문제였고요. 객관식 19번 문제는 제곱근에 대한 문제였어요. 루트 x란 제곱근이 어떤 자연수 n보다는 크고 n 더하기 1보다도 작다를 만족하는 개수가 이걸 만족하는 개수가 65개가 되려면 x의 값이 아니 n의 값이 얼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문제인데 사실 이 문제는 중상위권 아이들이라고 한다면 이 문제는 상당히 흔한 문제입니다. 많이 풀어봤던 문제고요. 웬만한 중학교 3학년 문제집에서 이 문항과 관련된 응용 문제는 다 들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낯설진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문제를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하고 식을 쓰는 요령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n 더하기 1의 제곱에서 n의 제곱을 뺀 다음에 1을 더해야 한다라는 요 식을 잡을 수 있어야지만 문제를 풀 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걸 잡지 않고서도 일일이 하나씩 다 잡았다고 해도 답은 나왔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교적 쉽게 판단할 수 있지만 그나마 이게 하안중학교에서는 가장 어려웠던 문제로 보이고요. 이에 따른 예상 등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등급은 90점대 이상이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는 말은 물론 반마다 편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90점대 이상이 반에서 적어도 한 10명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8명 이상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80점대로 예상을 좀 확대를 해본다고 한다면 반에서 한 절반 정도 이상이 80점대를 얻지 않았을까 정도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서 조금 총평을 한번 해보게 된다고 한다면 이번 시험은 전반적으로 상당히 평이했죠. 그래서 공부를 성실하게 공부를 한 아이들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90점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문구를 조금 제가 부연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학 현장에 있는 입장에서 성실한 친구들과 수학적으로 조금 반짝반짝거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까지는 수학적으로 그렇게 많이 뛰어난 친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평범한 친구라고 하더라도 성실히 공부를 한다면 웬만하면 90점 혹은 80점 이상 80점 이상 90점까지는 어느 정도 레벨이 된다면 충분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하면 이번 시험에서 80점을 넘지 못했다 라고 한다면 아이들이 내신 대비 과정에서 그렇게 성실하게 공부를 안 하지 않았을까 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과 한번 얘기를 해서 이번 시험을 한번 정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닌 어느 정도 수학적으로 혹은 성실한 친구들이라면 90점은 무난하게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에는 식이 복잡하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 또한 없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위권이라고 한다면 거의 한 20분 정도면 문제를 마무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도의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가능했었던 걸로 보이죠. 제가 며칠 전에 철산중학교 3학년 1학기 기출 분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이번 시험은 상당히 어려웠다. 철산중학교는 상당히 어려웠다. 그래서 철산중학교랑 제가 하안중학교를 굳이 조금만 비교를 한다고 한다면 철산중학교랑 하안중학교를 조금만 비교를 한다고 한다면 하안중학교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문제, 가장 어려웠던 문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9번 문제 보다 더 어려웠던 문제가 철산중학교에서는 한 10개, 15개 이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안중학교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철산중학교에서는 한두 개가 아니고 15개 이상은 있었지 않았을까. 이걸로 봐서 철산중학교와 하안중학교의 시험 문제의 레벨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안중학교 기출 분석을 하는데 제가 굳이 다른 학교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철산중학교 문제를 분석을 할 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 정도 레벨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광명학군이 조금 더 공부적으로 학교 혹은 아이들 성향적으로 좀 공부를 잘하는 동네야라는 말을 좀 들으려면 이 정도의 기존을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하안중학교는 좀 상당히 평이하게 문제가 나오면서 한편으로 걱정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요 하안중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 학교 공부에 좀 익숙해져 있다 보면은 고등학교 진학을 했을 때 아이들이 겪게 되는 그런 차이 등은 제가 현장에서 보고 있을 때 상당히 큽니다. 하안중학교에서 전교권이었던 친구들, 하안중학교에서 매일 시험 봤을 때 90점, 100점 맞았던 친구들, 그 친구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점수가 낮게 나오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절대로 학교 내신에서 내신스럽게 공부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알게 되었죠. 학교에서 시험에서 한두 개 틀린 한이 있더라도 쉬운 문제를 너무 많이 반복하기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을 접근을 하면서 어렵게 공부를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안중학교, 가림중학교 등등의 레벨에 맞춰서 아이들이 내신 공부를 하게 된다면 그 친구들의 고등학교 진학 후의 모습이 너무 아쉬울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몇 번은 강조드리지만 이렇게 학교 내신이 쉬운 학교 같은 경우는 절대로 학교 내신에 만족하면 안 된다. 이 얘기는 똑같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뭐 광문고등학교라든가 광희고등학교, 운산고등학교 등등등 같아처럼 학교 내신이 조금 평이한 학교 같은 경우는 그 학교 출신들이 수능에서 높은 점수를 얻는 거란 건 되게 힘든 일이죠. 그렇다고 해서 학교 시험이 비교적 어려운 진성우라든가 강복고 같은 아이들이 수능을 잘 본다는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학교 시험이 쉬웠던 친구들은 외부에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학교 시험 수능 같은 모의고사 같은 문제를 봤을 때 점수가 잘 나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평상시에 공부할 때는 어렵게 학교보다 훨씬 더 어렵게 공부를 하고 내신 대비 직전 기간에서는 학교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평상시 공부할 때는 어렵게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다가오는 이번 1학기 기말고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번 기말고사가 아이들이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입니다. 어떤 느낌이신지 아시겠죠? 가장 어려운 부분이 두 단원이 동시에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학교마다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아직 하안중학교에서 시험 범위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았지만 2차 함수 전 과정까지가 아니고 2차 함수 한 중간까지가 시험 범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이들이 가장 부담스러워 한다는 과정은 분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과정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바로 기본기입니다. 기본기. 2차 함수를 푼다 혹은 2차 함수의 근해 공식이 능숙하다 뿐만이 아니고 판별식을 쓴다라든가 그리고 함수로 넘어가서 함수의 꼭지점을 구할 수 있는 혹은 개형을 잡을 수 있는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본기들, 그런 기본기들에 충실해야지만 나중에는 이제 그 공부들이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학교 시험을 만족하지 않는 아이들을 대비해서 조금 더 높은 부분을 공부를 하기를 권하게 그렇게 시험 대비를 하게 됐고요. 참고로 이 부분의 문제랑 이 부분의 문제가 조금 더 발전된 부분이 바로 수학상에 나오는 문제죠. 바로 수학상의 문제에서
방정식 2차 방정식과 함수에 대한 문제가 충분히 많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은 중학교 내신 대비를 하면서 한 번 더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 조금 더 말을 붙이자면은 중학교 3학년 아이들 중에서 고등학교 공부를 미리 공부를 한 친구라고 한다면 이번 기말고사 대비를 하면서 수학상 앞부분을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한중학교 기출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